자, 우리 89페이지의 5절 이제 볼 차례죠. 그죠?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회계사 시험에서는 특히 좋아요. 최근에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는데 6년 중에 5번 나왔어요. 한 번 빼고 다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세무사분들은 그냥 다른 챕터 정도의 중요도고 회계사분들은 특히나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세도 사실 채권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납세의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될 조세채권이야, 조세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은 진짜 세금 외에 예를 들어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주면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세입자가 아파트에 전세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받아야 되잖아요. 수많은 이제 채권과에 경합이 붙을 수 있어요. 경합. 그죠? 이분이 세금도 안 내고 지금 막 예를 들어 종업원 월급도 안 준 대표님이고 거기에 뭐 이제 은행 빚도 안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먼저 배분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파트고요. 자, 원칙은 자, 우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요. 채권자 평등. 즉 먼저 밀려준 사람한테 먼저 배분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은 법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거나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들어가요. 원칙은 이거는 이제 세법 내용이 아니라 민법 내용이에요. 민법 내용. 근데 이제 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출발해요. 여기 제목이 국세 우선권 제목이 그죠? 국세 우선권. 국세 채권. 이 세금의 채권이 국가가 먼저 이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서 세금을 걷겠다. 약간 이런 논리야.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어떤 재원이잖아요. 국가의 살림살이 할 때 필요한 돈이야. 그래서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는 표현 써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 이런 걸 지니고 있다 보니까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해놔. 근데 그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가져가 버리면은 또 막 확정일자 받고 우리 막 전입신고에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이사 가면. 그래서 내 이제 전세권을 전세 같은 거 보호하려고 하고 또 은행도 담보 같은 거 잡아놔가지고 이 사람이 돈 안 갚았을 때 담보 물건 팔아가지고 이제 본인의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국가가 거기서 갑자기 약간 쇼킹하듯이 가져가 버리면은 중간에서 그 담보를 왜 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근로자분들이나 세입자분들 중에서 소액 보증금. 우리 월세 살이 막 1000에 50. 이 1000만원 이사할 때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세금 안 냈다고 국가 가져가 버려. 그러면 그런 분은 길가에 그냥 떠안고요. 월급도 못 받고 회사에서 잘리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국세 우선권을 제한하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을 먼저 줘라. 세금은 얘네들보다 후순위로 가져가겠다. 이게 국세 우선권의 제한이에요. 제목이 국세 우선권의 제한. 그죠? 이걸 무제한적으로 적용했을 때 사법 질서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세 우선권의 제한이고 거기에 이제 특수 주제들 두 가지 좀 배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국세 우선권부터 배우죠. 자, 원래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 이 사람이 빚이 여러 개야. 그죠? 이 사람 채무자가 지금 은행 대출금도 있어. 예를 들어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이나 급여 같은 것도 밀려 있어. 그리고 세금도 안 냈어. 또 기타 등등등의 이런 채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얘한테도 갚아야 되고 얘한테도 갚아야 되고 얘한테도 이렇게 기타 등등 갚아야 될 때 원칙은 N빵이야. N빵.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요 내용이에요. 부족하다면 이게 발생 원인, 시기, 금액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어떤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 채권자 평등주의. 자, 그런데 이제 세금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납세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이제 다른 채권이랑 똑같이 N빵인지 아니면은 뭐 세금이니까 먼저 가져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넘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국회법 조문이에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자,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국세 등은 다른 우리 공과금도 뭐 건강보험료, 전기세 이런 거야. 전기세 안 내고 막 이런 거. 또 그 밖의 채권.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한대요. 또 세금 안 내면은
서들어가서 막 압류하고 막 팔고 이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강제징수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제목이 국세 우선권이고요. 자, 취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도의 공공성. 그래서 세금이 먼저 가겠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 있는데 이건 조문이 아니어서 굳이 안 봐도 되고요. 굳이 안 봐도 되고 또 여기 세금 간에는 그럼 세금 간에는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하냐? 국세가 먼저 징수, 지방세가 먼저 징수, 아니면 뭐 소득세가 중요하다, 소득세 먼저 징수, 부가세보다 소득세 먼저 징수 이런 거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조세 채권 상호간에는 평등주의로 또 출발하셔야 돼요. 그죠? 얘가 세금을 한두 개 안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현실에서 보면은 사업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럼 일단 부가세 안 냈고 이 사람 뭐 소득세 안 냈고 이런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N방에서 가져갈 건데 요것도 통칙이어서 뭐 굳이 안 봐도 돼요. 지금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더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넣어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조문이어서 봐주세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91페이지에 조세채권 사이에 원래는 평등주의가 지배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조문이어서 꼭 보도록 하세요. 요거 조문이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국기법 36조 1항 2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먼저 압류 우선주의가 들어가. 압류 우선주의.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강남에서 사업하고 집은 예를 들어 뭐 일산이야. 그러면 이제 고향 세무서도 있고 여기 역삼 세무서도 있겠죠. 그는 얘가 세금을 안 낸 거에 따라서 고지서 독촉장 받은 다음에 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게 신고기한에 다 다르니까 어떤 세금은 아직 고지서만 보낸 상태에서 압류는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돼요? 그때 압류한 세무사장님의 그 세금을 먼저 징수해서 가져가라라는 압류우선주의가 들어가요. 압류우선주의. 당연히 그 이유는 이 납세자가 세금 안 냈을 때마다 법적 절차를 이행한 거야. 고지서 보냈지, 독촉장 보냈지, 그리고 압류 들어가려면 또 사람들 출동해가지고 등기도 시키고 막 집에 수색해가지고 현금, 자산, 금, 미술품 이런 거 다 가져온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노력해서 징수해봤는데 결국은 다른 세무서랑 엠빵하래. 그죠? 그러면 뭐야, 이 압류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과 압류를 할 수도 있어. 이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안 낸 세금이 2억 원이면 2억 원만 거두면 되잖아. 근데 이거 다른 세무서에서 안 낸 것까지 해가지고 4억을 압류하자, 이렇게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요. 압류한 데까지의 노력을 기울인 거에 대해서 먼저 뭔가 배분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압류 우선주의야. 조문 읽어보셔야, 이게 조문이니까 이게 말문제 그대로 나와요. 압류 같은 거 있어. 강제징수. 납세자에서 압류했다면 다른 세금. 근데 다른 세무서에서도 얘한테 받을 게 있다는 거야. 우리 세무서가 얘가 압류 들어가면은 뭐가 날라오냐면 교부 청구라는 서류가 날라와요. 나도 이 친구한테 받아야 될 세금이 있다. 그래서 세무서에 서류를 보내는 게 교부 청구예요. 자,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된 세금이 교부 청구된 다른 세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니까 압류한 국세가 먼저 우선하는 거죠. 또 압류한 뭐 지방세가 먼저 압류했다면 지방세가 우선하는 거야. 또 연결해보면, 나중에 연결해보면. 그래서 압류 우선주의가 일단 들어가요. 압류 우선주의.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 자, 우리 회계사분들은 좋은 게 원래 납세담보라는 파트가 국기법에 있었다가 징수법으로 넘어갔어. 큰 파트가. 그러니까 공부할 게 하나 확 줄었어. 한 챕터가 거의 날아간 느낌이야. 개꿀이죠. 원래 세금도 이 사람이 안 낼 걸 대비해서 담보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세무서가. 그래도 지금은 뭐 세금 내기 좀 곤란하거나 나중에 근데 안 낼 걸 염려해서 부동산 같은 거 국가 명의로 해놔. 네가 나중에 안 냈을 때 우리는 그거 팔아가지고 세금 거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납세 담보를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안 낼 걸 대비해서 담보를 걸어놓은 거야, 국가가. 안 냈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팔았어. 현금 들어왔는데 그걸 갑자기 엠빵하래. 그러면 또 담보를 왜 건 거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 걸은 사람, 납세 담보물을 팔았을 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은 판 돈 중에서 다른 세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담보 우선주의가 압류보다 빠른 거야. 그죠? 납세 담보물 팔았을 때는 그 관련 세금을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정리하면은 담보 관계된 세금이 1순위, 압류 관계된 세금이 2순위, 교부 청구한 세금이 3순위가 돼서 담합교가 돼요. 담합교.
그래서 담합교도 기억하시고, 자, 이런 조문 문구들도 기억해주세요. 봐주시고, 좋다.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이렇게 국세 우선권이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면은, 그 세금 무조건 가져가 버리면은, 첫 번째, 은행에서도 담보 걸어둔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에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담보물건 팔아서 은행은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죠. 그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만 신용대출로 해주는 거고, 그 외에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의 재산, 부동산 담보 걸어놓고 돈을 빌려가잖아.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국세우선권이 무한적으로 적용되면은, 자, 은행이 이 사람이 돈 안 갚아서 담보물건 팔아가지고 거두려고 하는데 거기서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세금을. 여기 세금 안 냈네 하면서. 이게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서민 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거는, 종업원 아까 급여라든지 소외 임차보조금 있죠. 우리 원룸의 보증금 같은 것도 이 집주인이 세금 안 내가지고 지금 보증금도 지금 못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재산을 강제적으로 다 압류해서 팔아가지고 현금 들어온 거를 빨리 세입자한테 줘야지, 거기서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면, 자, 세입자는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에 내야 하는 거야. 그런 취지가 이제 서민 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은, 자,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직정비율 우선 배울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담보채권, 일정한 담보채권은 세금보다 이 담보채권자를 먼저 우선시해서 배분해줘라, 돈을. 두 번째, 소액임차보조금이나 월급, 퇴직금에 이런 것도 먼저 줘라. 세금보다 얘네들을 먼저 줘라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면, 이게 조문이 어려워. 처음에. 이게 전반적 생활에 관련된 내용에서. 자, 첫 번째는요, 세금보다 먼저 우선하는 거야. 세금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선집행 직접비용이에요. 선집행 직접비용.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지방세는 국세가 아니에요. 그죠? 지방세는 구청, 시청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다 지방세야.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세 안 내면 차량 압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차 강제로 팔아가지고 자동차세를 걷어갈 수 있어, 구청도. 그런 거 막 이제 일단 번호판을 영치해가, 번호판을 떼가 원래. 그래도 안 내고 주당장 안 내면은 차 팔아가지고 강제로 팔아서 지자체가 세금 걷어가는데,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에요. 지자체 지방세는 서울시면은 서울시에 걷는 거는 서울시를 위해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구광역시면은 이제 대구에서 걷고 대구를 위해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압류할 때 드는 비용이, 이제 강제징수할 때 그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지방세의 강제징수비. 지방세 걷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팔을 때 드는 비용들이라. 그게 있다면 이걸 까고 채권자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그죠? 일단은 이 사람의 재산을 현금화 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있었다면 그거를 일단 충당해야죠. 약간 수수료 같은 개념이야. 수수료를 까고 다른 채권자한테 나눠줘야지. 이 강제징수비가 후순위로, 강제징수비는 어떤 돈으로 맺고? 국가 예산으로 맺고? 아니죠. 이 사람 세금 안 내서 이 사람 강제로 걷기 위해서 든 비용이니까, 그 강제징수비는 다른 국세 강제징수보다 우선 징수된다라고 해서 핵심은 직접비용이에요. 직접비용. 이 사람의 재산을 걷기 위해서 들어간 직접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생활에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1억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아. 친구가 갑자기 적반하장식으로 언제? 난 돈 빌린 적 없는데 이렇게 막 세게 나와. 그래서 내 힘으로는 뭔가 걷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좀 사설업체 막 조폭을 좀 동원해. 그래서 새끼를 좀 좁혀가지고 돈 좀 갚아주세요 해서, 저한테 그럼 얼마 줄 건데요? 제가 수수료 20% 줄게,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실제 조폭이 거기서 깽판 쳐가지고 1억을 받아준 거야. 그러면은 이 조폭한테 20% 줘야죠. 그죠? 사실 이 조폭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야. 그죠? 그 든 비용을 먼저 주고 그럼 8천 가지고 나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집행 직접비용 이렇게 외워야 돼. 지방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집행 직접비용. 그죠? 건강보험료 같은 거 안 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징수할 때 든 비용이 있었다면 그거 먼저 깔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사실 1, 2번은 묶어도 돼요. 1, 2번 묶어도 되는 게, 이게 다 여기 큰 목차에 있잖아요. 자,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다른 은행한테 돈 안 갚으면, 다른 또 채권자한테 돈 안 갚으면은
강제집행, 경매, 파산 이런 절차 시에 이 사람 재산 강제로 팔면서 판돈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혹시 강제집행, 경매비, 파산비 이런 게 든 게 있다면 그것부터 국세 강제징수보다 우선 변제된다라고 해서 강제집행비, 파산 절차비 이걸 먼저 나눠주라는 거야. 그죠? 이해돼요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재산이 세금이 먼저 압류해서 판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사람 재산 압류해서 판 거야.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이 있다면 그거 까고 세금이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거는 법원에서 직접 압류해서 판 거야. 예를 들어 뭐 파산 절차나.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럼 1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는 두 개 중에는 뭐가 우선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두 번 팔아. 여기서 압류할 때 팔았으면은 여기 우선하는 거, 여기서 압류할 때 팔았으면 여기서 드는 거여서 1, 2번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죠? 잘 생각해보면 그죠? 상황 이게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죠? 그런 질문 생각보다 많이 해. 요 두 개 우선순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상황상 그냥 직접 비용이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냥 어렵지가 않아. 직접 비용 먼저 나눠줘라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거는 이 1번, 2번은 순서가 또 아니에요. 1번, 2번은 순서가 아니에요. 채권자 배분 순서는 이렇게 채권자 배분 순서는 예를 들어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이거 먼저다 이런 거는 뒤에서 배울 거야. 뒤에서 배울 거야. 이 목차가 순서가 아니에요. 그죠? 순서였으면은 다음에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의 내용은 국세보다 먼저 나눠줘야 될 채권들을 배우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게 직접 비용 1순위, 피담보 채권 2순위 이게 아니라 국세가 우선권이 제한된다. 국세가 먼저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채권들의 나열을 그냥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우선. 자, 담보 잡아둔 거야. 근데 여기서 법정기일 전에라는 거에 체크해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자, 세금은 공시되거나 뭐 이렇게 담보는 등기를 친단 말이야. 확정일자 이런 게 있잖아. 전세금도 확정일자가 있고 은행이 부동산 담보 걸어놓으면은 부동산 담보 등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 담보 이런 거 말고는 등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얘 담보를 언제 걸었다. 세입자의 전세금 확정일자 언제 받았다가 어떤 공공의 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세금은 등기 이런 걸 안 시키니까 세금이 먼저냐 은행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세입자의 전세금이 먼저냐 이런 거를 우열을 다툴 때 세금도 뭔가의 비슷한 날짜의 개념을 만들어야지만 세금이 먼저다 담보권자가 먼저다 이걸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개념이 법정기일. 일단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은 담보권자가 우선되는지 세금이 우선되는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날짜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세금 확정일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고하면 확정되고 막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금 확정 전에 이런 느낌이 약간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다 담보야. 담보 설정된 자산이 국세가 압류 등을 통해서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해서 팔려. 이제 이 재산이 팔린 거야. 이 재산이 팔려. 그러면 돈이 들어왔죠. 그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세금보다 먼저 설정한 담보 있었다는 거야. 담보 채권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안 갚을 걸 대비해서 부동산 담보 걸어놓은 게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핵심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담보권자의 그 담보의 법적 효율을 유지해 주는 거야. 무조건 국세가 먼저다라고 해버리면은 자, 은행은 돈 안 빌려줘요. 이제 그죠? 어차피 이 사람이 세금 안 내버리면은 그냥 맘먹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버리면은 그거 세금으로 걷어가려 그러잖아. 말도 안 되죠. 그죠? 은행은 그러면 못 받을 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안 빌려줘. 은행이 왜 있어? 어쨌든 돈 빌려주고 갖고 뭐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금이 무조건 깡패처럼 우선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담보라는 시스템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자, 담보권자인데 핵심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어야 돼. 반대말로 해석하면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했으면 세금이 먼저인 거야. 세금이 먼저인 거야. 알겠죠? 그때는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은행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법정기일 굉장히 중요하겠죠. 법정기일.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법정기일 좀 외우셔야 돼요. 법정기일 좀 외우셔야 돼요. 자,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세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주로 여기 체크해볼까요? 국세가 공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 주로 세금의 확정 시점이에요. 세금의 확정 시점. 세금의 확정 시점. 그래서 웬만한 세금들은 1번으로 들어가요. 과세표준과 세금의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금, 우리 신고 납부 세목 배웠죠. 상속증여 종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었죠. 그죠? 그거 신고해서 신고한까지 신고 납부 세목을 신고했다면 신고일에 세금 확정되니까 그날을 담보권자 등과 우효를 가르기 위한 법정기일로 두자. 그래서 이 신고일자와 은행의 담보일자를 비교해서 담보일자가 빠르면은 걔가 먼저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신고일.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셨어. 그럼 이제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죠.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면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때 여기 체크.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 이제 도달일이 아니에요. 도달일 X 하나 적어둘까요? 이게 받은 날로 하기에는 발송일과 도달일 사이에 담보를 설정했을 때 담보권자가 우선돼요. 여기 또 과거에는 좀 비리가 많았던 시절에는 발송한 시점을 세무서에 좀 정보를 통해서 안 다음에 도달일 사이에 옛날에도 우체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일주일 걸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담보 설정하면은 담보권자가 우선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시점, 발송일을 더 알기가 힘들죠. 내부 정보. 그래서 발송일로 해요. 발송일. 보냈다 이런 거는 조금 나눌 수 있지만 언제 딱 보냈냐 이거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발송일이고 도달일이 아니라 기타 예외적 법정기일은 자 우리 인지세,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는 세금, 또 납세조합으로도 징수하는 세금 이런 것들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돼요. 앞에서 배웠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로.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돼요. 이게 법정기일의 의미가 세금 확정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납세 확정이에요. 자동 확정 국세여서. 그리고 2차 납세 의무자로부터 걷거나 신탁회사한테 걷거나 종부세도 이게 신탁 재산이야. 신탁. 종부세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2번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요 세 가지는 고지서 발송이 됐다. 고지서 발송을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은 우리 세무사분들만 배우는 건데 확정전 보전 압류라는 제도는 징수법에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의 탈세 우려가 너무 높고 탈세 사실이 이미 명확하면서 해외로 도피한다든지 우려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세금을 탈세한 거 확실해. 현금 매출 누락 이런 게 발생했어. 그런 거를 다른 거래처 조사하다가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또 정보가 이미 해외로 다 빼돌릴 자금이랑 비행기 다 끊어놨대. 그럼 나중에 적법한 절차로서 이제 세무서가 나가면은 이미 토끼 확률이 높았을 때 곧바로 쳐들어가는 게 확정전 보존압류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원래 확정이 돼야지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안 됐는지 알아야지만 쳐들어가서 그에 상응한 재산을 압류하는 건데 지금 세금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압류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예외라는 거예요. 당연히 압류는 세금 확정 이후에 압류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확정 전 보존압류야. 그래서 이 사람의 돈 될 만한 재산을 다 압류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면 등기를 하거든요. 국가명의로 등기. 그때가 이게 확정일자보다 등기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등기일이 법정기일이거든요. 등기일. 압류 등기일. 등기 등록일. 그래서 법정기일 보시고요. 일단 이게 사례형으로 나올 때는 1, 2번이 가장 중요해요. 1, 2번이 가장 중요해요. 밑에 거는 말문제로 좀 잘 나오는데 어쨌든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 1도 체크. 과세표준 세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하는 부가세,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양도세죠? 포함한다니까 예정신고한 것도 신고일에 확정돼서 법정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정일 내다는 거고 주일은 좀 봐야 돼. 그리고 주일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주3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처럼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 시기를 비교해서 세금이 먼저냐 담보권자가 먼저냐 판정하도록 한 이유는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은 이 사람 부동산 팔아서 돈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국가가 세금으로 확 가져가 버리면은 받을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데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볼게요. 여기 예외적으로. 자, 첫 번째 예외가 들어가야지. 자, 애초에 재산 자체에 다음 세력에 있어서 부과될 수 있는 상속 증여 종부세. 이거를 괄호에 당해세라 그래요. 당해세라고 보통 부르는데, 상속 증여 종부세는, 자, 이게 논란의 어떤 조문이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일단 원칙이, 이것도 예외지만, 여기에 예외가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자, 일단 상속 증여 종부세는, 자, 깡패세금이야, 깡패세금. 국가가 좀 이 세금은, 상속 증여 종부세는 특히 과거에 탈세가 엄청 많았어. 이 행정 시스템, 컴퓨터 발달이 잘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재산 꼬부쳐 놓은 거 찾기가 힘들어. 옛날에는 막 카드 이런 것도 없었어. 생각해봐, 그죠? 현금이야, 현금. 우리 주고 받이, 그죠? 신용카드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막 현금이 있던 자산을 잘 짱박아 놨다가 자식한테 줘도 국가하기 어려웠죠, 그죠? 자, 그런 세계관에서 또 이해를 해주면 상속증여 종부세는 담보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대. 무조건 우선한다. 무조건 우선한다. 밑에도 보시면은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상속증여 종부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 불문하고, 즉 담보권자의 담보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국가가 먼저 가져가겠대요. 항상 상속증여 종부세처럼 법정기일 확인이 어렵고, 일단 법정기일 확인이 어려워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일단 세금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면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고, 또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걷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세금의 세 가지는 주로 부동산에서 많이 나오니까 또 담보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대요. 무조건 우선한대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최근에 우리 전세사기 피해로 대한민국 들썩였죠.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가 이 사람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으면 내는 게 종부세,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종부세를 안 내고 있어. 주당장 안 내고 버티다가 결국 막 국가가 강제로 압류해서 팔아. 근데 이 사람이 전세 놓은 집이야. 그럼 세입자한테 받는 전세금 있겠죠, 그죠? 근데 종부세가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입자의 전세금이 종부세 가져간 다음에 받아버리니까 전세사기 피해로 가뜩이나 전세금도 다 못 받는데 거기에 종부세까지 먼저 가져가고 받아버리면은 더 못 받잖아. 자, 이거 지금 국가가 맞냐, 이게. 이런 조문이 이게 세입자 피해 입은 건데 거기서 세금 걷어가는 게 맞냐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좀 둬요. 예외 규정을 둬요. 자, 예외 규정을 보시면요. 요거. 법정기일 전에, 자, 법정기일 전에, 또 법정기일 전에 체크, 법정기일 전에, 자, 확정일자 갖춘 거. 그죠? 확정일자 빨리 동사무소 가서 받으셔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받으셔야 돼, 그죠?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강제 징수 등을 통해 매각돼서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세금 보증금이에요. 전세 보증금. 그죠? 전세금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제된대요. 세입자들의 전세금 같은 거를 당해세보다 먼저 줘라. 요렇게 개정된 거예요, 일단. 이게 한 2년 전쯤에. 다만 상속증여 종부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대항 요건과 확정지를 갖춘 입찰권에 의해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 받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라고 해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다면 상속증여세가 먼저 우선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자, 여기는 그냥 추가 설명드려서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자, 이거 한번 보고 너무 어려워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보수로 보는 건데, 옛날에는 이랬어. 옛날에는, 자, 경락대금이 경매에서 팔아서 들어온 돈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돈 안 갚았나봐, 다른 데다가. 그래서 강제로 압류당해서 팔린 거야. 경락대금이 들어온 거야. 경매로 나온 재산을 샀어. 그래서 돈이 들어왔죠. 배분하는 금액이 1억 5천. 1억 5천에 팔린 거야. 근데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3천. 그리고 세입자보다 빠른 은행. 자, 은행 담보채권이 1억. 전세보증금이 5천. 이렇게 3명 있었을 때 3명한테 나눠줘야 돼. 근데 이 3명의 금액 합쳐보면 종부세가 3천, 은행이 받아야 할 게 1억, 내가 받아야 할 때 5천인 거야. 저 1억 8천밖에 안 되죠. 1억 8천. 1억 8천이나 되죠. 근데 이 사람의 재산 다 팔았을 때 1억 5천밖에 안 돼. 3천은 누군가가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그죠? 나눠줘야 될 돈은 1억 8천인데 이 사람 재산 팔았을 때 1억 5천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자, 그때 옛날에였다면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라면은 당해세 우선 원칙이 들어가니까 당해세 3조 나눠주는 거야. 그냥 다짜고짜 그냥 국가가 종부세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은행은 내 확정일자보다 은행의 지금 그 담보일자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정일자보다 여기 약간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내 앞에 은행이 있는 거는 또 은행이 먼저 담보를 설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은행 1억 나눠주면 지금 나는 얼마 받아요? 2천밖에 못 받아요. 그죠? 여기서 3천 여기서 1억 3천 나눠줬으니까 2천밖에 못 받아요. 종전규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배분돼서 2천밖에 못 받아요. 요 순서를 뒤집은 거야. 근데 이제 새로운 시설규정에 따르면은 당해세가 먼저 가져가지 않겠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당해세한테 원래 3천 줘야 될 거를 세입자 주겠다. 언제의 경우에만 여기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먼저 도래했다면 그죠? 당해세의 어떤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먼저였다면 이렇게 세입자들이 3천 먼저 주고 자 근데 얘한테 5천을 주면 안 되는 게 중간에 은행은 그러면은 무슨 피해야? 은행은 먼저 담보 설정했는데 무조건 또 세입자 돌려주면은 은행이 피해 입잖아. 그죠? 담보의 사법 질서가 해지되니까 당해세 배분 예정액만큼만 우리가 안 가져가고 세입자 주고 3천 주고 그리고 은행 준 다음에 은행 1억 준 다음에 또 남은 돈 있으면 세입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 조문이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어가지고 이게 기재부에서 사례를 발표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 기재부 사례예요. 기재부 사례. 자,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자, 다시 후기법 보시고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K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서 자 증여세를 안 냈어요. 또라이죠? 왜 안 내? 자 K씨에게 같은 해 8월 10일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자 이렇게 빨리 날라오진 않는데 어쨌든 빨리 호로로 날라왔어요. 자 K씨는 이것을 체납하기 때문에 같은 해 12월 10일 관할사무소장이 이 땅을 압류해서 팔아버렸대요. 자 팔아서 들어온 돈이 1억이야. 자 증여세 2천 강제징수배 500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같은 해 7월 20일에 부가세 5천만원을 신고했는데 사업하나봐. K씨가 사업해서 부가세가 있는데 요것도 안 낸 거야. 자 근데 부가세 요거 봐야 되는 게 부가세는 신고하면 확정되죠. 신고일에 확정되죠. 7월 20일이 법정기일이죠. 자 근데 증여세는 당해세니까 법정기일 관계없이 일단 우선하는 거야. 부가세 관할세무서장은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 청구한 이유가 증여세 세무서장이 먼저 압류해서 팔았죠. 또 압류 우선주가 들어가니까 증여세 세무서장이 먼저 가져가겠죠. 자 K씨는 L씨로부터 또 5천원을 빌리고 같은 해 6월 10일 체크 증여받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해서 자 L씨한테도 돈을 갚아야 돼. 자 지금 K씨가 인생 막장인데 지금 돈을 갚아야 될 게 세 가지나 있죠. 크게 세 가지인 게 증여세 내야 되지. 증여세 안 냈잖아. 부가세도 내야 되지. L씨한테 5초도 갚아야 되잖아. 근데 다 안 낸 상태에서 증여세 안 내니까 증여세 세무서장 압류해서 팔았죠. 그렇게 들어온 돈이 1억이야. 자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자 이런 상황 자체 이해하는 게 처음에 어려울 거야.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자 먼저 강제징수에 무조건 까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강제징수 일단 까는 거야. 강제징수 아까 500만원이 어딘가 있었어요. 그죠? 500만원.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볼까요? 강제징수에 500부터 까시는 거예요. 이거는 1억이라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야. 그래서 강제징수 일단 까세요. 9,500 남았죠? 자 9,500 남았잖아. 자 이 순위 체크. 증여세 당해세 우선원칙이 들어가요. 또 당해세 압류 우선주의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당해세가 이빠다고요 지금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L씨냐 부가세냐 요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L씨가 아까 담보 등기한 설정은 6월 10일이고 부가세는 법정기일이 7월 20일이다 보니까 자 L씨의 담보 등기가 빨랐죠. L씨 나눠주는 거야. L씨 5천 나눠줘. 자 그럼 1억 중에 여기까지 하면 7,500밖에 안 돼. 그죠? 여기까지 나눠주면 7,500 나눠줬으니까 남은 돈 2,500밖에 못 받아가요. 부가세는 2,500밖에 못 받아가요. 부가세 5천 중에서 2,500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1억 원을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건지 이해 안 될 수 있어. 1순위로 나눠줬고 2순위로 나눠줬고
삼수율을 나와줬고 남은 돈을 부가세 가져간다 해서 보통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1차 시험이 부가세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알겠죠? 부가세 가져가는 금액 얼마냐 또는 뭐 증여세 가져가는 금액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따가 문제 또 풀어볼 거고요. 다 배우고. 자, 네, 세 번째가 이게 경제적 취약자야. 경제적 취약자 적어주세요. 자, 저도 처음에 세무법인 입사해서 1년차 때는 돈이 없잖아. 그죠? 월급도 높지 않고 처음 다 1년차 때는 엄청 높지 않고 막 낮지도 않지만 개 높지도 않고 거기에 집이 제가 그때 이제 구파벨 쪽 살았기 때문에 여기 세무법인들의 대부분은 강남 쪽에 있어요. 세무법인 요즘은 좀 뿔뿔이 많이 흩어졌는데 라떼까지만 해도 거의 서울의 세무법인의 90%는 서초, 강남 여기 막 삼성동 막 이런 쪽에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보통 구하는 거야. 왜냐면 수습도 일단 받아야지 강제로 그죠? 그래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패기 있게 도어 투 도어로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연신내 뭐 3호선 타면 교대 금방 오던데 하는데 우리 집에서 연시대까지 버스 타고 25분이야. 버스 타고. 자, 그러면 또 25분이 아니니까 버스가 제때 와요? 졸라 기다려야 돼요. 그죠? 요즘에야 좀 배차 간격이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은데, 배차 간격도 보통 옛날에는 막 5분, 10분 있었어. 5분, 10분 있었어. 그러면 도어투도 다 생각하면 1시간 20분이 걸렸다고요. 근데 9시 반 출근이야. 9시 반 출근이면은, 근데 내가 막내였으니까, 좀 일찍 가는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9시 반에 또 딱 가는 막 이런 거는 좀, 몰라 나는 그랬어. 뭐 요즘 애들은 다 9시 반에 온대 오히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대. 9시 25분에 도착해서 있다면은 5분 빨리 퇴근하겠대. 대표님한테. 제가 5분 빨리 와서 일했으니까 5분 빨리 퇴근할 거 막 이런데. 대표님 좀 어이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괜히 건드렸다가 MZ로 막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쓰레기 될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냥 막 이러는 거야. 요즘에 약간 상황. 그죠? 오히려 약간. 자, 5분 빨리 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너무 막 손해보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다 일을 배워서 우리의 일을 배우는 게 뭐야? 자기의 부가가치가 늘려서 결국 더 큰 세무사가 더 큰 회계사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단체 생활은 뭐 그런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눈치를 안 봐야 돼.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좋지만 너무 꼰대 같다. 하지 말자. 그래서 1시간 20분을 1년 정도 생활하다가 도저히 못다니겠다 이거. 수명이 갉아먹은 느낌 들어요. 그죠? 게다가 앉아서 오는 게 아니라 지옥철 서서 오고요. 땀 질질 겨울에는 또 패딩까지 입으니까 패딩을 이제 벗고 타는 일이 많았어. 그죠? 땀이 막 줄줄 나. 일하기 전에 이미 일을 한 것 같아. 퇴근할 때도 졸라 힘들어. 퇴근도 시즌에는 언제 퇴근하냐면 12시 1시에 퇴근해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잔 적도 많아요. 어차피 1시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2시고 택시비를 주지만 어차피 다 씻고 그러면 2시고 한 4시간 자고 올 바에는 바로 회사 앞에 찜질방이 있었어. 진짜 1분간에 찜질방에서 자고 잠이랑 한숨 더 자고 일하는 게 낫다 해서 찜질방도 어차피 회사 버카로 다 내주니까 많이 잤다고요 거기서 그냥. 근데 또 찜질방에서 자는 게 침대가 아니고 막 옆에 코 드렁충이 있고 사실 나중에는 내가 그 코 드렁충이 됐는데 그 당시는 코를 안 골았어요. 그죠? 이게 아저씨가 되면서 코를 드렁드렁 골아요. 그죠? 살찌면서. 자, 살찌면 코 골아요, 여러분들. 그죠? 윤돈쌤. 개 골아요, 그냥. 그죠? 6.25 전쟁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잠도 잘 못 잔단 말이야. 그죠? 옆에서 막 이제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원룸을 구해야겠다. 돈이 없잖아. 강남 비싸잖아. 그 당시. 그 당시도 2억 원이었단 말이야. 보통 이 전세금으로 되면. 월세는 뭐 상상도 못했지. 월세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막 100만원, 120만원 올리니까 상상도 못했지. 고 시원한 살기에는 좀 또 답답할 것 같고 그죠? 그래도 나도 월급을 버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서울대 입구 세계관이 강남이랑 가깝잖아. 제일 좀 그나마 강남 가까우면서 저렴한 쪽이 낙성대 서울대 입구 신림 구디 요 세계관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처음 입성했던 게 천에 50만 원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은 천에 50. 자, 근데 집주인 세금 안 내서 내 1,000만 원 못 받고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 당시죠. 그 울었지. 그래서 소액 임차보증금 먼저 우선해준대요. 또 회사 대표님이 나한테 월급을 갑자기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자금이 없어서 다음 달에 월급 줄게. 월급을 나한테 안 줬어. 그냥 믿고 그동안에 어떤 신뢰의 대표님을 그냥 믿고 월급 한 달 안 받았는데 그 사이에 폐업해가지고 대표님 막 연락 두들 때 카카오도 안 읽고 지금 핸드폰 전화해보니까 꺼져 있어. 계속 꺼져 있대. 나중에 이제 법으로 해서 월급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도. 근데 갑자기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가져가니까 내 월급은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취약자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게 요거예요. 소액, 보증금, 임금채권. 자,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 건물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 중에서 구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자, 소액 임차보증금은 요 임대차 보호 8조, 뭐 상가 임대차 보호 14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세법이 아니죠. 문제에서 제시돼요. 문제에서 우선 변제 채권, 소액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은 걔 국세보다 먼저 배분하시면 돼요. 저거는 왜냐면 지역별로 또 주택 크기별로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법에서 저걸 외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시됐는데 그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해서 그러면 거기 체크. 파란색 글씨 이렇게 출제되고 당연히 세금보다 우선해요. 세금보다 우선해요. 강제징수비도 먼저 까요. 이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우리 세법이 아니니까. 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수험 강의여서 이런 거 상식으로 아세요. 자, 이런 거 소액 임차보증금이래. 이게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시되니까. 여기도 여기 보시고 여기 확정일자 받은 거 이런 거 되고요. 넘어가서 자, 임금채권 답니다. 또 사용자라는 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야. 자, 넘어가세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자, 얘가 법인세 안 내가지고 국가가 압류한 거야. 예를 들어 또는 이제 채권을 추심한다. 돈 받은 거 그 금액 중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자, 여기 체크. 국세의 우산화에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인데, 자, 이거 뒤에 배우겠지만 3달치 월급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3달치 월급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가 최소 생계에 유지될 수 있는 3달치 월급, 3년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요게 국세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경제적 취약자 채권이에요. 요게 나와있다. 이게 또 근로기준법 38조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근데 요거는 3달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외워야 돼. 자, 어딨냐? 여기 있다. 요거 세 가지 체크.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세금보다도 우선하고 심지어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요. 경제적 취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돌아 강제징수비 다음으로 배분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임금채권과 소액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직접 비용 바로 다음으로 와. 그래서 사실 이거 배분 순서는 세법 조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금태법 38조, 아까 이제 담보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돼.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 순위를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이제 요거 별표시. 자, 요거 하나 이제 요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이제 극히 예외적인 상황 빼고 일반적인 상황일 때 말하는 거야. 아까 막 당해세 우선의 원칙의 예외 막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그죠? 그런 거 빼고 최근에 시선의 규정 뺀 일반적으로 우선관계 말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이제 망했어. 채권자의 돈 안 갚하고 망해서 이 사람 재산 다 압류당해서 팔렸어요. 자, 뭐부터 나눠줘야 돼? 1순위 직접비용. 공익비용이라는 게 아까 직접비용. 뭐 아까 경매비, 파산비, 강제징수비 이딴 거. 그거 일단 까고 시작하는 거죠. 일단 1순위 무조건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경제적 취약자.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 소액 임차보증금까지. 소액 임차보증. 자, 이 둘의 순서도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금이 아니니까, 그죠? 소액 임차보증이 먼저예요. 최우선 변제금이 먼저예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2순위로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2순위. 자, 3순위 잘 봐야 돼. 당해세, 상속, 증여,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자, 여기까지는 일단 까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당해세 예외 규정까지는 여기서 서술을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져서 서술 안 한 거야. 알죠? 아까 당해세보다 막 먼저 가져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서술 안 돼 있는 거야. 원칙 말하는 거야, 원칙.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여기서 4순위부터 잘 봐야 돼. 해박해야 이제. 자, 예를 들어 담보 설정을 세금 확정보다 먼저 일어났다. 은행이 담보 설정 먼저 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 이런 거야. 자, 세입자가 확정을 먼저 받았으면 4순위에 담보권자가 먼저 와요. 담보권자가 먼저 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사 시험분들은, 회계사 수험생분들은 또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인터넷 조회로 나올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세금 미납된 게 있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지만 세입자가 뭐야, 이 사람 세금 안 낸 게 너무 많잖아. 나중에 내 전세금 뗄 수도 있겠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게 국세징수법에 나와있어. 국세징수법에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있어.
실제 여러분도 나중에 집 계약할 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데 원칙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개인정보니까 그냥 이 사람의 정보만 하고 계약 안 할래요 가가지고 야 저기 세금 안 낸 집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개인정보 위반이야 그 느낌이. 그래서 원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동의 안 해주면 못 보냐 막 이런 비판이 있었어. 그래서 최근에는 계약금 주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금까지 줄 정도로 적극적인 그 집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은 열람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신청해서. 그러면 만약에 세금이 덕지덕지 안 낸 집이면 어떻게? 계약 파기해야죠, 그죠? 계약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특약사항 걸어놔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이 미납국세가 많으면 계약금은 원본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런 거를 하나 적어놓으면서 계약서 써야겠죠. 그죠? 요즘엔 중개사가 알아서 납세증명서 같은 것도 떼주고 그래요. 집주인 세금 잘 내고 있어요. 공식 서류에 막 이러면서 다 떼주고 이러니까 꽤 이제 많이 전세사기 피해율은 조금 더 발전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담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 4순위가 없는데 자, 여기서 예외가 있어. 자, 피담보 채권 다음에 세금해야 될 것 같잖아. 이게 다른 법률에서 일반 임금채권이에요. 자, 일반 임금채권이 뭐냐면 여기 3개월 외 월급. 그래서 종업원이 한 6개월, 한 7개월치 못 받았어. 사실 호구죠. 그러면 한두 달 못 받으면 바로 퇴사해야 돼요. 알겠죠? 한 두 달까지 맥스 두 달인 것 같아. 그죠? 두 달까지 못 받으면 그냥 퇴사하세요. 그죠? 강제퇴사 노동청 신고해야지. 자, 그래서 3개월 임금이 이수지만 나머지는 여기로 들어가야죠. 나머지가 여기로 들어가요. 나머지가 일로, 나머지가 오수위로. 이거는 세법 내용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요.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이 오고요. 실수돈이 이제 살살 못 받는다고 보면 돼. 뭐 건강보험료나 공과금이나 기타 그냥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거. 담보 설정 안 한 일반 채권. 당연히 우순위. 자, 근데 세금의 확정이 먼저 온 거야. 세금의 확정이 먼저 온 거야. 그때는 국세 우선해요. 국세가 우선해요. 일단 세금이 담보권자보다 먼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자, 국세가 우선해요. 그리고 담보권자하고요. 일반 임금채권이에요. 자, 이게 이 담보채권과 일반 임금채권은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담임 이거. 담임 선생님 생각하면서 각자. 담임 여기 담임. 세트야 담임. 그리고 기타 채권들. 기타 채권들. 7순위.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 된 적이 있어요. 자, 만약에 K씨가 개인사업자야. 소득세를 신고 안 했대요. 또라이죠? 네, 망한 거죠. 자, 고지서 발송하였는데 K씨가 이를 체납해서 세무서에서는 K씨 땅 압류한 거야. 얘 땅 갖고 있었네? 그거 압류해서 팔아버리자. 자, 얼마 들어왔냐면 1억 들어왔어 또. 자, 그때 이 사람의 채권 명세서가 다음과 같을 때 배분 순위. 자, 일단 쭉 지켜볼게요. 자, 소득세 5천 안 냈고요. 자,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이때 법정기일이 고지서 발송일 체크. 자, 신고 안 하면 법정기일이 고지서 발송일이었죠. 자, 강제징수비 500도 있었죠. 그냥 쭉 볼게요. 5,500 지금 또 내야 되고. 자, 토지에 담보 설정해서 돈 빌린 게 있으나봐. 2천만원. 자, 저당권 설정일 3월 10일. 그리고 이 사람 또 월급도 안 준 쓰레기 새끼야. 그죠? 1,000만원이나 밀렸어.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기타 임금채권 3천. 악덕 대표죠. 자, 기타 채권도 있대요. 자, 이 중에 1순위 무조건 강제징수비. 자, 강제징수비 먼저 나눠주세요. 1억 중에서. 자, 2순위가 뭐였냐면 3달치 임금과 3년 퇴직금 1,000. 자, 세 번째 잘 봐야 돼. 자, 여기서는 당해세는 안 보여요. 자, 이 사례에서는 상속 중요 종부세는 없는 사례예요. 당해세는 건너뛰고 없으니까. 건너뛰고 이 저당권 설정자가 먼저냐 소득세가 먼저냐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자, 담보 설정은 3월 10일이고 법정기일은 4월 10일이어서 담보 윈. 그래서 3순위가 담보 2천. 그리고 주의할 게 소득세 이러면 안 되고 기타 임금채권이 세트로 같이 와요. 기타 임금채권이 그 밑순위로 오고요.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주로 소득세로 가져가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1억 중에서 여기 위까지가 6,500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3,500을 소득세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억 중에서 500 주고 그럼 9,500 남았겠죠?
1000 나눠주면은 8500 남았겠죠? 2000 나눠주면 6500 남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3500 남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 3500만원을 소수로 가져간다. 기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친구는 돈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냥 손절하면서 이제 욕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한번 좀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기까지 배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엽적인 내용에서 그냥 제낄 거야. 자, 이 정도 나오면은 풀지 마세요, 그냥. 자, 이거는 2차 세무사 세파팍 정도 배우는 친구들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론. 1차에서는 너무 지엽적이야. 다음 제껴줘. 요거는 또 이사 갔을 때 이슈가 있었어. 이사라기보다는 집주인이 판 거. 집주인이 원래 정윤돈이었는데 소호성한테 팔았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종부세 같은 거 나보다 우선하냐 아니냐, 새로운 집주인 것까지 우선하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게 법조문이 없어서 판례로 해석해오던 거를 이번에 2년 전에 정비하면서 법조문에 넣어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예외상이야. 집주인 집 팔았을 때 상황 예외적이어서 나오면 그냥 제끼세요. 틀리는 게 나아. 저거가 나올 확률이 낮은데 이해하더니 제끼는 게 나아. 세무사분들만 2차에서 하는 게 좋고요. 쭉 제끼고 쭉 제끼고.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자, 이거는 한 줄 좀 볼까요? 요거 조문이니까 105페이지에 요거. 자, 법정기일 후에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직면해서 매각하여 매각금의 세금 거둘 때 압류한 이후에 가등기에 따른 본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자, 가등기도 일반 등기의 효력이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국세는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한 줄 정도 보시고 다만자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저번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 한번 열어볼게요. 잘못 가져왔다. 이거 그거네. 쉬는 시간 갖고 해야겠다. 잘못 가져왔네 내가. 자, 쉬는 시간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쉬는 시간 갖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